않을까요? 그쵸? 200번 한번 봐보십시오. 200번. 이 합시간 199번까지 한 거 같은데 아까 이게 늦게 온다 그래서 내가 꺼놨어요. 125번 그렇죠. 이 합시간에 199번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200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의 문제는 유형 8번에서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뭐한다? 연속이고 연속이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새로운 함수 또한 연속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204번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204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 204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fx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돼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라는 놈으로 fx의 값을 구하고 x가 2보다 크거나 때는 뭐한다? 3이라고 하자. 한편 gx다라고 하는 것은 ax 더하기 얼마? 1. 이런 1차 함수이다. 이런 소리야. 그런데 뭐라는 말에 나오냐면 fx분의 gx가 뭐한다? 이게 실수 전체에서 뭐한다? 연속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분모가 뭐지? 자, 이것은 무슨 함수지? 분수함수지, 그치? 그럼 이 fx가 어떤 거니? 이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얘가 되고, x가 2보다 컸을 때는 얘가 돼. 근데 2보다 컸을 때는 뭐가 돼? 당연히 3분의 gx니까 ax 더하기 1, 이런 형태일 거고. 이해돼? 그 다음에 2보다 작았을 때는 어떤 꼴이 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더하기 6분의 ax 더하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분수함수가 나왔을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돼?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는 점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는 뭘 따져줘야 돼? 뭘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근, 허근인지 아닌지를 따져줘야 된다. 이게 분모가 허근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즉,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지. 따라서 당연히 그런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되겠지.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경계선이 무엇이므로? 2이므로 2를 갖다 대입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서로 일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를 갖다 대입해주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대답해 2a 더하기 2를 갖다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2분의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가 돼? 3분의 2a 더하기 1이 같아지면 되겠지. 이렇게 곱하기 하나 얼마가 되니? 6a 더하기 3은 얼마가 돼? 4a 플러스 2 이쪽으로 뭐 넘어가주니까 얼마? 2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만 된다 이 말의 뜻이겠지. 할 수 있겠니? 자, 205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응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정확히 한번 해볼까요? 자, 이름 봐보세요. 이 fx가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그런데 여기 봐. 이 전체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불연속이더래. 그러니까 이 fx는 어떤 인수를 가져야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fx를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최고차의 계수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x 더하기 1, x 빼기 2라고 내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그렇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2.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연속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또 대입을 해줘. 대입을 해줬더니 어떤 소리가 나오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섰을 때 x 더하기 1분의 a의 x 더하기 1, x 빼기 2 이거의 값이 9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분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갖다 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a 넣고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따라서 fx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f3을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2, 3 대입해주니까 1이겠네. 답은 마이너스 12란 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206번으로 갑니다. 206번. 자, 이건 그냥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봐볼까요? 그냥. 뭐 이제 못 알아보면 제가 하나하나 또 해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아. 그림을 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놈에서만 그림을 보라. 봤니? 네. 그러면 이 그림은 어디에서 불연속이 돼? 5는 당연히 불연속이고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3. 왜?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3에서도 불연속이죠. 그래서 x의 값은 두 개가 맞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x는 이게 뭐니? 3으로 다가서는 거니? 3으로 다가서는 값은, 자, 극한값은 얼마니? 4. 이건 극한값을 물어보는 것이지 얘는 함수값을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야. 수학에서 리미트 이렇게 돼 있으면 극한값이 무엇인가 이런 말의 뜻이라. 그 다음에 3번. 자, 0하고 1. 이것은 뭐니? 폐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그렇지? 자체가 너무 하나도 아니고. 아니 원래 문제를 봐봐. 마이너스 0하고 1이니 나는 마이너스라고 1일로 좀 잘못 봤습니다. 0하고 1이면 당연히 가능하죠. 왜 그렇죠? 0하고 1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가 돼?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폐구간인가 이 말이 중요하다. 폐구간 맞지 그렇지? 0하고 1 사이는 이런 구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도 모두 갖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1하고 2를 봐. 1하고 2. 자, 1하고 2. 2라는 말은 바로 뭐가 돼? 1과 3 사이의 숫자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이렇게 된다. 여기가 1일 때, 뭐 2일 때는 뭐 이 정도 되겠지. 뭐 이 정도 되겠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당연히 최소값을 갖는지 같지? 어디서 최소값을 갖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 다음에 1하고 5를 봐. 이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이 없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자,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폐구가 A, B에서 뭐이고? 연속이고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쩐다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잘못됐다 이런 소리예요. 자, 209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fx는 모든 지점에서 뭐가 돼?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 된다. gx는 어쩌지? gx는 어쩌냐고? 연속이요. 마이너스 2가 아닌 뭐라고? 마이너스 2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라. 근데 0하고 4에서만 지금 따지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고 연속인 걸 두 개 더하게도 당연히 얘는 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이걸 잘 모르겠으면 fgx, f에 x의 값 대신에 gx를 대입하 여기 대신에 얘를 갖다 대입하라 이런 소리야. 대입해주면 어떤 꼴이 되니? 대답해라.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3. 그러면 이건 어디서 변속이 되지?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쩐다? 연속이 된다. 그 다음에 gfx, 이 x가 있는 자리 대신에 봐라 fx를 갖다 대입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니? 대답해라.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니? 1. 1은 이 안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온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이 사이값의 정리는 한 문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안 내는 학교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냅니다. 단지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먼저 어떻게 좀 주어졌냐고 210번 2x에 3승 마이너스 x에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얼마? 3은 0. 자, 이것의 값을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fx라고 할 것인데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즉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답은 실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실근을 같게 가질 때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어디인가 이걸 물어본 거야. 구간이 어디인가. 자, 1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이너스 1, 0. 자, f 마이너스 1이 얼마인지 봐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자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5. 또 제로 갖다 대입해줘. 어차피 지금 객관식으로 0, 1, 2, 3, 4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한번 해봐보자. 뭐가 돼? 0 대입해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F2를 한번 대입해봐보자. 1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역시 마이너스 3이니 F2를 대입해봐보자. 2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돼? 16, 8, 2 2 대입해주니까 이게 4가 되겠지.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7. 그러니까 얼마가 돼? 7.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먹었지. 뭘 알아먹었지? 이거 곱하기 이것을 해주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얘는 음수가 나오고 얘는 양수가 나와. 즉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 되고 2일 때는 7이 되니까 어쩌면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왜? 이게 지금 무슨 함수기 때문에? 다항 함수기 때문에. 이거 붕 띄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213번 문제 해보십시오. 아직도 그림은 못 그려?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수가 있어도 한쪽으로 넘겨줘. 그러면 는 0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얼마 대입하면 제로가 돼? 아니, 이 절대값이 얼마 대입하면 제로가 되냐고. 아니, 절대값이 얼마 대입하면 제로가 되냐고, 절대값이.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된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이게 y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런 소리야. 쉽게 말하면. 제일 작은 값이. 그러니까 이 꼭점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2다라는 이런 꼭점의 좌표가 되고 여기 봐. 한번 오른쪽의 기울기는 2가 되고 왼쪽의 기울기는 이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2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소리야. 아 이거 뭐 이 정도의 그림은 우리 그릴 수 있어야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1이다라는 말은 자 1. 자 1은 뭐 이 정도 될 건데 여기가 1, 여기가 2일 건데 그러면 1일 때의 값은 바로 이 놈의 그림. 어떤 그림? 그냥 이 절대값 없앤 놈의 그림으로 여기 봐봐. 이 절대값 없앤 놈의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뭐 하라고? 여기다 1을 대입해보고 여기다 2를 대입해보라. 1 대입하면 자 원래 1 대입하면 얼마니? 값은? 아니 1 대입하면 얼마냐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2를 대입하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이 y의 값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돼? 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1.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y의 값이 1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나 지금 누구하고 따지는 거야? y는 0하고 따지는 거야. y는 0. 그러니까 y는 0이다 한 말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렇게 돼 있는 놈이 y는 0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쩐다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냥 하면 돼요 사실은. 1 갖다 대입하면 얼마니? 자 F1은 얼마니? 루트 3 마이너스 2 음수란 소리야 음수. 자 F2 한번 대입해볼게. 2 뭐가 되니? 루트 7 마이너스 2 양수란 소리야.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음수고 1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음수가 있고 2 대입하면 양수니까 뭐 어차피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을 긋는다 이런 소리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다음에 이거 봐. 정근선이 뭐지? 3분의 1이 정근선이지? x는 3분의 1이 정근선이란 말이야.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정근선이야. 그런데 1하고 2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1을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자 F1 대입하니까 얼마니? 1 대입해주면 얼마니? 1. 자 F2 대입해볼게. 2 대입해주면 얼마나 돼? 그러니까 이게 2 대입해주면 얼마냐고. 2 대입하면 뭐가 돼? 5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뭐냐고. 마이너스 5분의 1이가. 그러니까 1 대입하면 양수고 2 대입하면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 어차피 연결이 되게 돼 있잖아. 왜 이게 연결이 됐다고? 아니 이거의 정문선은 3분의 1 이쪽이 정문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다 연속일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한다?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다음에 자 이제 214번으로 가봅니다. 214번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형 10번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냈으니까 그래요. 다만 유형 11번하고 12번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할게요. 자 이런 문제 나왔으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주면 돼요. 자 수직선. 자 정역을 먼저 따져. 정역이 여기 먼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정역을 한번 표시를 해보라고. 정역을. 여기 2, 여기 3까지 여는 표지에 나와 있어. 정역이 뭔지는 알지? F의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1. 이 안에 들어간 값을 다 정역이라고 하는 거야. F 얼마, 그 X를 정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은 음수야. 그러니까 0보다 밑에 쪽에 있다.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값은 위쪽 1에 있다. 이런 소리. 여기도 또 뭐 양수더라. 0에 대응 값도 양수더라. 그 다음에 1에 대응되는 값은 또 음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 2에 대응되는 값 양수고 3에 대응되는 값도 양수더라. 이거 연결하라 이런 소리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문 열어봐. 연속 함수. 연소함수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연소함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연결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뭐 연소함수. 아 굳이 이렇게 안 내려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근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 일단 최소한은 우리가 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근을 갖는 거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적어도 세 개의 근을 갖는다고. 적어도 더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218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지는 거야? 자, 정역이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 이게 A, 얘가 뭐? B, 얘가 C가 있는데 지금 이 함수를 따지고자 합니다. 이 함수를 fx라고 놔보세요. 사실은 이 fx는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예요. 이해돼요? 자, 먼저 우리가 A를 갖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A 갖다 대입해 A에 대응되는 값이 무슨 수인지 봐볼게요. 이거 0 되고 이거 0 되니까 여기 뭐가 돼? A 빼기 B 무슨 수? 음수. A 빼기 C도 음수 곱하기 음수는 그러니까 A에 대응되는 값은 양수가 나온다 이런 소리죠. 그렇죠? 자, B 한번 대입해 볼게. B를 대입해주면 얘도 0, 얘도 0. B 대입하면 뭐가 돼? B 빼기 C 뭐가 돼? B 빼기 A. 얘는 무슨 수? 음수. 얘는 양수 두 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이 B에 대응되는 Y 값은 음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 C, 또 C를 갖다 대비해줘.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이야. 그러니까 뭐 얘는 C 빼기 A, C 빼기 B가 되겠지.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C에 대한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따지고 있는 게 뭐라고? 사이간의 정리라고. 학교 시험 문제 100% 나온다고. 몇 번으로 나오냐고? 아니 당연히 유형 몇 번으로? 10번으로 나온다고. 유형 10번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거 틀리면 바보입니다. 자, 그러면 활용 문제는 두 개가 있는데, 자, 둘 중에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집에 세우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 해드릴까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19번요. 자, 19번 문제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멈춘 다음 다시 출발해서 C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얘가 A 정류장, 얘가 B 정류장, 얘가 뭐 C 정류장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자, 이 버스가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 갈 때와 B 정류장에서 C 정류장 갈 때까지 최고 속력이 뭐한다고? A에서 B 정류장 갈 때와 B 정류장, C 정류장 갈 때의 최고 속력은 각각 A에서 B로 갈 때 최고 속력은 60이었고 B에서 C로 갈 때 최고 속력도 60이었다 이런 소리야. 이것은 이제 거리를 말하고 이제 어떤 지역을 말하고 얘는 이제 속력을 위아래로 속력을 지금 내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 그러면 A 정류장에서 C 정류장을 갈 때까지 속력이 20km인 순간은 적어도 몇 번 존재하는가 그랬어. 봐보세요. 처음에 A에서 뭐 하는 거지? 출발하는 거지. 속력이 빵이라는 소리야. 처음에 이게 이 위아래가 속력이라는 속력이 빵이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B 정류장 가서 또 다시 뭐 하는 거야? B 정류장에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B 정류장에도 속력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C 정류장에서 도착하였다. 또 멈췄다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뭘 구하고자 하는 거야? 속력이 뭐일 때? 20. 그러면 20은 자 여기 봐봐. 이게 속력이 제로라는 소리야. 이게 속력이 지금 60이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게 속력 20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해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디를 가냐고요? 드디어 여러분이 꿈에도 그리던 바로 미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44페이지하고 46페이지까지 물론 이것은 좀 연습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숙제를 어디 45페이지, 47페이지를 숙제를 배우라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만이 미분이 무엇이고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뭐 미분 엄청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함수는 다 배웠다. 자, 우리가 다항함수 다 배웠죠. 분수함수 다 배웠죠. 무리함수 다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수는 다 배운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여러분 다 배웠거든요. 함수. 그러면 그 함수를 뭐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이 함수가 지금까지 우리 어떤 경계를 기준점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연속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걸 지금 배웠어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어떤 fx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림 자체가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게 y는 fx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a,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B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B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되지? 대답해. 이 점은 뭐가 되지? 당연히 FA가 되지. 이 점은 뭐가 되지? Y의 값은? 대답 안 해? FB가 되겠죠. 당연히 이 점은 FB라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쫙 연결했을 때 바로 이것분의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뭐라고? 이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학에서 x의 증가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날에 라이프니츠는 얘를 델타 x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표현 방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x의 증가량은 뭐라고 한다고? 델타 x. y의 증가량은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 y의 증가량은 뭐라고 하겠냐고? 델타 y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평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평균 기울기는 당연히 델타 x분의 이게 델타를 어떻게 쓰는지 보란 말이에요. 여기를 델타 x는 이렇게 써. 이렇게 이게 약간 사자처럼 보이지만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약간 셈업이 쓰다.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뭐라고? 평균 기울기를 말한다. 그럼 평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서로 다른 두 점이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니? 아니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뭐냐고. b 빼기 a가 x의 증가량이니까 아니니 b 빼기 a분의 y의 증가량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fb 마이너스 fa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평균 기울기. 그래서 평균 기울기로 표현하는 방식이 뭐라고? 수학에서 평균 기울기로 표현하는 방식이 뭐라고?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한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바로 이 지점을 어떤 지점? 자, 이 지점을 잘 봐. 이 지점을 이 fx라는 그림을 따라서 자 여기만큼 와도록 할게. 그럼 평균 기울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따라서 이 B라는 지점을 이렇게 올게. 그럼 평균 기울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한임없이 즉 델타 x가 0으로 다가섭니다. x의 증가량 자체가 없다면 거의 없다면 바로 이 지점은 바로 여기에 와서 이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었지? 리미트 b가 한없이 어디로 다가선다고? a로 다가섰을 때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것을 수학에서는 a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말을 쓴다고? a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얘를 a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분계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분계수는 무슨 뜻이라고? 순간 기울기.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한테의 순간 기울기? B가 A로 다가섰으니까 누구한테의 점? A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이 포물선 위에 A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접하는, 이건 접한다라는 개념인 거야. 접하는 뭐한다? 순간 기울기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B가 A로 다가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봐. 나를 좀 봐라. 좀 설명을 할 때 좀 보고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봐. 백날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되잖아요. 내 설명은 지금밖에 못 듣잖아. B가 A로 다가선다는 말이, 자, B 빼기 A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렇죠. 델타 x 혹은 x의 증가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b가 a로 다가섰다는 말은 이 델타 x가 뭐가 됐다는 소리일까? 0이 됐다는 소리지. 0으로 다가선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다가섰을 때 이런 말의 뜻이야. 뭘 델타 x라고 나왔지? 뭘 델타 x라고 나왔지? b 빼기 a를. 그러니까 b 빼기 a 대신 우리가 델타 x를 대입해야 됩니다. 델타 x. 그 다음에 이 b의 값은 뭐가 되냐면 b의 값은 a 더하기 얘를 이쪽으로 가면 a 더하기 델타 x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냐? f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얼마? fa 이것을 바로 a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로서 이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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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현대에서 이 델타 x를 사지하고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델타 x를 잘 안 써요. 보통 h라고만 쓰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뭐가 돼? h가 0으로 다가섰을 때 h는 f에 뭐가 돼? a 더하기 h 마이너스 얼마? fa 이 말이 바로 f 프라임 a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a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자, 이 그림에서 b가 a로 한없이 나갔으니까 이 a라는 점에서 순간 기울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a라는 점, 그러니까 y는 fx 위에 a라는 점에서의 뭐한다? 접하는 이 곡선하고 접하는 순간 기울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울기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 a라는 점에서 순간 기울기. 이것을 여기 봐보세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f 프라임 a가 뭐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건 못 떠올리면 여러분이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b에다 a를 갖다 대입해 보십시오. 0분의 0꼴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f 프라임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h에다 0 대입해 보세요. 0분의 fa 빼기 fa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말하는지 이해돼요? 0분의 상수꼴이면 안 된다니까.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가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돼야만이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놈의 극한값은 a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 말을 지금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내가 3분 드릴 테니까 3분 동안 다시 한번 바닥을 펴려보십시오. 빨리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를 가르쳐보자. 두 번째, 이건 정의를 가르친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거 봐보세요. 그러면 이 A라는 점, 좌극한의 A라는 놈과 우극한의 A라는 놈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A보다 조금 왼쪽에서의 순간 기울기와 A라는 점의 조금 오른쪽에서 순간 기울기가 어쩔 것 같아?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같죠. 근데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게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게 그럼 A보다 왼쪽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이 새끼는 그림이 이렇게 돼버릴 것이고 접하는 놈. 이 오른쪽에서는 접하는 놈이 이렇게 되겠지. 순간 기울기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이 무슨 뜻이었으므로 순간 기울기를 말했으니까 그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한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접선의 기울기, 순간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없다 이런 소리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의 뜻은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 그림이 연속이 돼야 돼. 이 그림 자체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순간 기울기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보다 이쪽은 이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건 낭떠지라는 소리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건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의 왼쪽과 이거의 오른쪽의 순간 기울기가 같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런 거. 극한은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연속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그 그림이 연속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지만은 연속이면 자 여기다 써볼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왜? 이 그림을 봐보세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첨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뭐가 돼? 연속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지점 오른쪽과 이쪽의 순간 기울기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어쩐다고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 명제는 잘못된 명제예요. 하지만 미분 가능하면 뭐한다? 연속이다. 이 명제는 제대로 된 명제다.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다음 중 뭐한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것을 구하시 이런 문제를 내거든요. 식으로 내요. 식으로. 이런 걸로 주어지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니까 식으로 문제를 내는 말이에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로 풀면 돼? 식으로 풀면 돼. 뭐 한다고? 첫 번째 뭘 따져줘야 돼? 연속이다라는 거 먼저 따져줘야 돼. 연속이 돼야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거니까.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분 가능 속에는 연속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 연속이면 먼저 따져줘야 돼. 그 다음에 경계 뭐 한다고? 두 번째 경계 오른쪽의 순간 기울기와 그 지점에서 순간 기울기야. 이 경계 왼쪽에서의 그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서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가 되냐? 이것은 249번 문제를 한번 좀 봐볼까요? 249번 아니면 다른 거로 뭐 뒤쪽에 여러분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뒤쪽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2페이지 303번으로 제가 문제를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고. fx가 첫 번째는 x의 제곱 뭐가 x가 2보다 큰 것 같았을 때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ax 더하기 얼마 b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2라는 점에서 연속이 돼야 돼. 2보다 큰 것 같을 때는 이것으로 구하고 작은 것 같을 때는 a로 구해야 돼.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4는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식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이건 좌극한과 2의 좌극한과 2의 우극한 함수값도 위에 거로 따지는 거니까 이게 일치한다. 그 문제를 이제 식을 하나 끄집어냈어. 두 번째 경계는 누구지? 2지 2. 그럼 2보다 오른쪽에 미분계수는 누구로 구해야 돼? 위에 걸로 구해야지. 위에 걸로.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이제 우리 좀 이따 우리 배울 겁니다. 얘를 미분해주면 2x가 돼요. 이걸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2x가 돼요. 얘를 미분해주면 상수는 0이 되고 이 x를 미분하면
x의 영승에 대해서 a가 돼요. 그래서 2를 갖다 대면 왜? 경계는 2이기 때문에 2 대입하면 a는 4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조금 이따 이거 뭐 하는 방법은 내가 좀 이따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a는 4가 돼요. 그럼 4가 되니까 b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뭘 이야기했었지? 연속이다라는 말, 미분 가능하다는 이 말 속에는 연속이라는 말을 먼저 따지고 경계와 나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경계의 왼쪽의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런 소리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따져요. 미친 짓거리 합니다. 어떤 짓거리 하는지 아세요? 리미트 h가 2보다 왼쪽의 값과 리미트 h가 오른쪽에 이건 이제 또 따져준다. 미분계수는 얘기 때문에. 여기 봐! 미분계수는 얘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 a의 값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오른쪽 이건 뭐 플러스 좌 이거 서로 따져주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 합니다. 학교에서. 아니 그런 수능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그런 수능 문제를 누가 낸답니까? 이렇게 다 문제를 푸는 거지. 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배우세요. 나중에 뭐라면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짜증납니다. 요즘은 그런 선생님이 드물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막 틀렸다 맞았다 너무 왜 정칙으로 안 풀고 변칙으로 문제를 푸냐. 변칙으로 풀든 뭘로 풀든 내용을 이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수능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럼 학교에서 엉뚱하게 문제를 가르치니까 한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도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도함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함수의 함수. 도함수가 무슨 뜻이야? 함수라니까? 근데 어떤 함수냐? 미분한 놈이 함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다. 그럼 이거의 도함수는 뭐냐? 그러니까 미분한 놈의 함수는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미분한 놈의 함수는 당연히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도함수는 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미분한 놈의 함수가 뭔가 이거죠. 이것을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원래의 함수를 미분한 놈의 함수는 무엇인가? 이걸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는 사실은 뭐겠니? 정해지지 않는. 자, 이게 정해지지 않는 어떤 함수잖아요. 아휴, 미치겠네. 일주일 내내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아 일주일에 수업하는 것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 순간에 잠은 좀 집에서 자고 집에서 좀 졸고 좀 그래야지. 미쳐버리겠네. 자, 뭐한다? 이 도함수란 말은 뭐라고? 임의. 자, 여기서 x라는 말 자체가 임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뭐한다? 한 점에서의 뭐한다? 순간 기울기. 이것은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한다. 아까 그 놈은 뭐였지? 미분계수는 뭐였지? 정해진 A라는 어떤 3이라는 5라는 이렇게 정해진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그걸 뭐라고 한다고?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다고?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뭐야? 답이 딱딱딱 나와야 되는 거고. 도함수는 뭐야? 이렇게 X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걸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도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도록 할게요. 도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걸 배워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y는 x의 n승
이걸 도함수는 항상 뭐가 되냐고요? n의 x의 n-1승이 돼요. 자, 이걸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당연히 나는 얘를 fx라고 할 건데요. fx라고 할 건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편 f'x는 뭐였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나갔었을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f'x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까 f'a가 뭐였지? 여기가 f'a가 뭐였지? 리미트 h가 0으로 나갔었을 때 h는 f의 a 더하기 h 빼기 fa였다. f'x는 뭐라고? 그 a 대신 x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나갔었을 때 이걸 암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h는 f의 뭐가 돼?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됐니?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나갔었을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란 말은 이 x가 있는 자리 대신 x 더하기 h를 대입하는 소리야. 따라서 뭐가 되지? x 더하기 h에 뭐가 돼? n승 마이너스 fx는 뭐가 돼? x의 n승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h에다 0대니까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은 뭐 해줘야 된다고? 인수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x의 n승 빼기 x의 앞에 거의 n승. 자, a의 n승.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인수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인수분 할 수 있어? 어떻게 돼? a 빼기 b, a 플러스 b. 자, 그러면 a의 3승, a의 4승 빼기 b의 4승 어떻게 되지 인수분하면? a 빼기 b, a의 3승, a 제곱 b 뭐가 돼? a 제곱 b 그 다음 뭐가 돼? a b의 제곱 b의 뭐가 돼? 3승 a 빼기 b를 먼저 나오고 이게 4차이면 여기가 3차, 2차, 1차 0차,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항이 몇 개냐? 여기 4개가 되는 거라. 여기 4승이면 항이 4개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고?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볼게요. 뭐가 돼? x 빼기 이거 빼기 이거. 그러니까 뭐가 되지? x 더하기 h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더하기 h에 뭐가 돼? n 빼기 1승 x 더하기 h에 뭐가 돼? h에 n 빼기 2승 x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 그런 다음에 뭐가 돼? x에 n 빼기 1승까지 나가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를 보면 h가 되지. 그러면 이게 h 0분의 0꼴이 이제 소구가 됐어. 그러면 h는 0 갖다 대비도 괜찮다. 자, 대입해주니까 어떤 꼴이 되냐고 여기다 h에다 0 대입하니까 뭐가 돼? x에 n 빼기 1승 두 번째 여기에 x에 n 빼기 2승인데 또 x 곱해 그러니까 n 빼기 1승이 또 나오겠지. 그런 게 몇 개가 나온다고? 이게 4승이면 이 항이 4개라니까 이게 n승이기 때문에 이게 항이 몇 개라고? n개라고. 그래서 이 결과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f'x는 n의 x의 n 빼기 1승 이렇게 얘를 뭐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뭐가 된다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미분을 구하면 미분값을 구하면 뭐가 돼? n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x에 이것의 n 빼기 1승 이렇게 될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증명해줬다. 그러면 자 이거 봐보세요. fx가 만약에 여기 봐보세요. 3x에 자 4승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건 x의 4승을 3번 더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x의 4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x의 4승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4 x의 3승 이렇게 되겠지. 이게 3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이거하고 이걸 곱하기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가 12x의 3승 여기 이게 4가 앞으로 나와서 4, 3, 12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수는 여기 봐보세요. 이거 우리 어디에서 배웠지?
이 미분은 시그마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여러분 시그마 기억나세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뭐 여기에 뭐가 돼? A 뭐가 돼? K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A를 앞으로 끄집어내잖아. 네. 끄집어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이 값을 우리 구한단 말이에요. 2분의 N 플러스 1 거기다 A를 곱하라.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걸 원래 계산을 한 다음에 상수 이 A를 이것을 곱하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미분하고 나중에 배울 건데 적분하고 시그마 이것은 뭐한다? 성질이 같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을 여러분이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은 뭐라는 소리니?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시그마를 생각해 봐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 여러분 시그마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시그마에서 뭐가 돼? FK, AK, BK. 여러분 시그마에서 AK, BK 이렇게 돼 있으면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는 안 되지만은 더하기 빼기. 자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BK 이런 것은 뭐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한다? 마이너스 뭐가 돼? 3x의 제곱 아니면 뭐 마이너스 뭐가 돼? 2x의 뭐가 돼? 3수 이거 있으면 뭐한다? 시그마 미분은 뭐다? 얘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렇다고? 분배 법칙이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시그마처럼 분배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자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12x의 3성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6x의 제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더하기 빼기 상수는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상수는 더하기 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준 걸 3번 하면 되는 거니까 뭐한다? 이게 가능하다. 이해됐니? 곱하기 나누기는 아직 안 돼. 더하기 빼기만 된다. 상수비야.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요. 자 x 자 이게 fx는 이런 식이 있다. 그럼 얘는 미분 한번 해볼까? 얘는 사실 x의 몇 승이라는 소리니? 1승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1 x의 0승 이렇게 돼요. x의 0승은 얼마니? 1. 그러니까 얘는 1이 된다. 미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x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 미분하면 3. 이해됐어? 이 x라는 건 미분하면 1이 된다니까 항상. 거기다 3을 곱하라 이런 소리야. 만약에 내가 이 f의 x는 예를 들어서 얘가 3이 있다. 이건 뭐가 될 거야? 미분하면. 미분은 뭔 말하지? 미분은 뭐지?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y는 3이다 라고 하는 거 3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어떤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해보세요. 이 기울기가 다 얼마나 돼요? 이거 기울기가 뭐냐고. 0이지 0.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0 값이 다 0이 된다고. 상수는 미분해주면 다 뭐가 된다고? 순간 기울기가 다 0이라고. 이게 기울기가 0이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자, 이 fx가 예를 들어서 x의 x분의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칠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아니 x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소리지 무슨 뜻이야 이놈들아. 이건 x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앞으로 빠져나온다니까? 마이너스 2 x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 빼기 1 미안. 아까 우리 여기 빼기 1을 한다 했잖아요. n 빼기 1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렇지? 어려운 거 없다. 내가 지금 미분에 대해서 지금 2가지 빼놓고 지금 3가지 정도 빼놓고 지금 다 해줬어요. 자, 마저 조금 더 합니다.
조금 더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fx는 자 y는 자 fx 곱하기 gx 자 이렇게 곱에 대해서 미분은 어떻게 하는가? 곱하기에 대한 순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소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구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자 얘는 이렇게 구해요. 얘는 그냥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맨날 우리 뭡니까? 증명해봐야 맨날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합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미분 이렇게 하나씩만 하면 돼. 하나씩만. 뭐가 된다고? 유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미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씩만 이렇게 미분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2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원래 이런 걸 하려면 일일이 다 더하게 한 다음에 쫙 전개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따로 이 함수 따로 보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어떻게 하냐? 자 이거 자체는 미분해. 미분하면 얼마야? 아니 2를 미분하면 제로고 얘 미분하면 1일 거 아니니 이놈들아.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1이라고 1. 미분 안 미분 x의 좀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거 안 미분 뭐가 돼? x 더하기 얘 미분 얘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전체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아니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이건 뭐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알면 되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가 되는 놈들은 이건 어떻게 배우냐면 미적분 2에서 배우는데 미적분 원도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누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1분의 뭐 2x의 제곱 더하기 뭐하대 3x 더하기 1 뭐 이런 것은 그럼 미분 어떻게 하냐? 자 이것을 그래서 함수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자 fx분의 gx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건 미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건 좀 적어놓으세요. 적어놔. 분모를 제곱을 해줘요. fx에 뭐한다? 제곱에 미분 안 미분 분자로 미분해. 그러니까 뭐하대? g 프라임 x 미분 안 미분 마이너스 안 미분 미분 이렇게 해요. 이건 좀 적어놓으세요. 적어놔. 미적분 2에서 배우는데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우리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것은 이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무튼 예 나눗셈에 대한 미분을 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자,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만 더. 자, 이런 거 봐볼게요. 자, x-3에 자, 2x-3에 자, 제곱만 할게요. 뭐 3승, 4승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자, 이런 것들의 미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 봐보세요. 아까는 x였는데 이제 그 밑에 내용물이 이렇게 좀 복잡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이것은 우리가 이제 x의 제곱 미분해봐라. 이 전체를 x로 보면 x의 제곱 미분하면 2x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물이 이렇게 복잡할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래는 대답해 4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돼? 4, 3, 12x 더하기 9 그런 다음에 미분을 할 거야. 자 이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뭐가 돼? 8x 마이너스 12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미분 한번 해볼게. 이 전체를 x라고 생각하고 한번 미분해봐봐. 그럼 뭐가 돼? 2에 가로에 1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로가 뭐였는데? 2x 빼기 3 그러면 전개해보면 뭐가 돼? 4x 빼기 6 이거하고 뭐가 틀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속의 것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 이런 소리야. 이걸 속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자 2x 빼기 3을 미분하면 뭐가 돼? 2.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곱하기 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뭐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하면 이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y는 fx의 전체 n승. 아까는 x의 n승이었고, 아까는 x의 n승이었고, 이 어떤 내용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fx, 즉 2x 빼기 3, 혹은 뭐 8x 더하기 2, 뭐 이런 어떤 fx가 있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소리예요. 얘는 똑같이 n의 fx에 만나 n 빼기 1승을 하는데 이 속의 것을 미분한 걸 여기다 곱하기 해줘야 돼. 이 속의 것을 미분한 걸 써줘야 돼. f'x를 반드시 곱하기를 해주셔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성함수의 미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 놈과 이 놈을 반드시 써놓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과애들도 다 배우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배울 것을 다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러분한테 이제 뭘 하냐면은 45페이지, 47페이지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원래 시켜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덧 꽤 지났을 것 같아요. 13분. 그래서 약 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해서 자 55페이지로 가보세요. 55페이지 한 두어 문제만 하고 제가 자 316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316번 집에서 여러분 공부해 오셔야 되는 숙제입니다. 아니 안 해오면 미분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데 미분을 공부를 안 하고 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315번을 한번 할게요. 먼저 315번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315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론 설명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fx 얘를 뭐가 돼? gx 얘를 hx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분 한번 해볼까요?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자 얘 미분해 같이 불러봐봐. 자 여기 불러보세요.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2x 더하기 1은 미분하면 제로니까 쓸 필요 없고 미분 얘 안 미분. 그러니까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안 미분 미분. 뭔가 안 미분이니까 그대로 쓰라는 소리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 미분해줘.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2를 갖다 대입하라 이러면서 x에다 2를 대입하라. 대입해주니까 여기는 3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 더하기 1.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뭐가 돼? 역시 3 곱하기 1, 2, 3 더하기니까 얼마 되니? 6이 되겠지.
6, 3, 18, 12 정답은 얼마? 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자, 320번 문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320번. 아, 뭐 이렇게 어려워, 임마. 자, 이거 봐. 자, 이게 어떤 GX라니까. GX의 N승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전체를 X라고 보라니까? 네. 그럼 뭐가 돼? 5의 가로의 4승 곱하기. 이 내용물이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네. 미분해주니까 얼마가 돼? EX. 2x 이렇게. 여기는 x의 곱하기. 그런 다음에 2를 갖다 대야되죠. 그럼 뭐가 돼? 여기는 2가 되고 16, 5 곱하기 얼마? 16 곱하기 2 정답은 160. 이해돼요? 자, 321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321번. 해보세요. 자, 저를 좀만 봐볼까요? 지금 문제 못 풀라고? x는 0에서의 뭐라고? 네. x는 0에서 뭘 구하라고?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뜻이라고? 순간 기울기. x는 0에서의 미분 계수.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네. 접선의 기울기나 순간 기울기나 미분 계수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이건 답이 딱 나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이걸 이렇게 본다. 미분, 안 미분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앞에 거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 해주면 어때야 돼? 2에 4x 빼기 3에 뭐가 돼? 1승. 그런 다음에 얘가 또 미분이 가능하니까 계속 미분해야 돼. 뭐가 돼? 얘 미분해주면 얼마가 돼? 4. 이게 이제 앞에 거 미분한 거야. 미분, 안 미분. x의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안 미분. 4x 빼기 3의 전체 제곱 곱하기 얘 미분 E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0을 갖다 대입한다고 x에다 0 대입하니까 뒤에 건 이건 다 날라가. 이게 0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6, 0 대입하니까 얼마? 4, 2, 8 6, 8에 48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자 여러분은 자, 같이 드디어 이제 그럼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거 숙제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45페이지, 47페이지 이거 안 해보시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셔야죠. 45페이지, 47페이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언제 보냐고요? 자, 22일 날 보는데 22일 날 몇 시쯤에 할까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상관없어요.
예? 12시에? 좋아요. 12시에 합니다. 12시에 우리 원래 옛날에 방학 때 다 12시니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시에 앞으로 할 겁니다. 방학 끝날 때까지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 12시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여름방학 간다고 신청했거든요. 그럼 몇 시에 끝나? 오늘은 1시 이후 그럼 2시에 해야 되겠다. 전화. 2시에 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어. 2시에 앞으로 다 2시에 합니다. 저기 아무튼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게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총 2주에 무조건 2시 합니다. 2시 하면 별 문제 안 생겨요. 자, 이제 제가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은 삼국지를 읽어보신 게 있어요? 삼국지가 뭔 줄 아세요? 책이잖아요, 책. 이게 여러분 배웠다고 유비 관우 장지 말고 이런 거만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 저기 한 200년도 전에, 한 200년에, 지금은 우리가 한 2000 몇 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 200년에 중국 고대사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고대사죠. 고대사의 위초고가 싸운 시절을 이야기해요. 위초고가 싸워요. 이 나라는 처저, 청나라는 이제 유비, 오나라는 성관 이렇게 막 맨날 싸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최종적으로 한 100년 지나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놈들은 다 여기에 굴복이 됩니다. 누가 다 이겨요? 저조가 통일을 하죠, 사실. 근데 이 저조는 결국 자기 아들 조비한테 물러주고, 조비가 자기 또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저예예요. 근데 저예는 죽게 됩니다. 저예부터 끝나요. 그러면 이 총나라에 유비가 있고 여기 책사가 누구였어요? 책사가 제갈량이죠. 여기 제갈량이죠. 여기는 저조가 있었고 여기는 누가 있었냐면 사마의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사마의가 모든 걸 다 통일합니다. 이 사람 나이 몇 살 때 죽냐면 72세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진시황제가 누구냐? 바로 이 사마의의 손자입니다. 사마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마의는 별로 이렇게 막 삼국지를 읽어봐도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계속 참아요. 막 제갈량 맨날 쳐들어와도요. 맨날 참습니다. 방어만 해요. 방어를 해서 상대 걸 못 뚫어서 이 제갈량은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이는 계속 저조에 있으면서 결국 저조 정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결국은 진시황제를 쉽게 말하면 중국의 최초의 삼국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요. 사실은 이 사마이는 너무나 이 세상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이 사람은 자기는 100이 안 되는 게 괜찮대.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조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저조 앞에 가면 맨날 이래요. 근데 저조가 죽잖아요. 저조가 자기 아들한테 이 새끼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조비도 얘는 빈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이러고 있어요. 조비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내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갈량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이런 놈들을 다 죽고 나서 이제 이건 내 세상이지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황제를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준비가 이 사람은 나이 70세 때까지 계속 수비 방어만 한 사람이에요. 단 한 방에 이 세상을 역전시켜버려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여러분이 어른이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이 세 개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성, 기다림. 이 기다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걸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거죠.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이 열립니다. 이건 이 역사가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